나니아니 하니나니 한의사 김나니입니다. 네, 1년 내내 콧물, 코막힘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 너무 많으시죠?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고 저절로 낫겠지 하고 놔뒀다가 만성 비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은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계속 재채기를 해치해치 하시는 거예요. 눈꼬리도 빨개지고 콧물도 계속 줄줄 나는 게 꼭 비염 증상 같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채기나 기침을 하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저는 자리를 피해요. 네, 그분도 계속 재채기랑 콧물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는지 식당 밖으로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비염은 그냥 감기 증상 같으면서도 일상생활에는 엄청 지장이 가기 때문에 괴로운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비염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비염에 걸리는 원인부터 증상, 또 치료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비염에 지긋지긋할 정도로 시달리셨던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에는 또 몰랐던 치료법이나 또 몰랐던 음식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지켜보세요.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비염을 앓으면서 불편함과 고통에 시달렸다면 오늘 영상에서 비염 증상을 완화할 방법을 꼭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비염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비염은 쉽게 말하면 코 안에 염증이 생긴 건데요. 발생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알레르기성, 또 혈관 운동성, 비호성, 위축성 비염 등으로 나뉩니다. 다만 한방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비염을 나누기보다는 그 비염 증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겨울철에 감기, 또 세균 감염, 면역력 저하 등으로 비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염의 증상에서는요, 비구, 비옹, 비분, 비취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비구는 코비 막힐 구, 즉 코가 막혔다는 뜻입니다. 찬 기운이 코 속으로 들어와서 콧물이 계속 나오고 코막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코 안쪽 점막이 부풀어 오르면서 분비물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현상으로서 보통 만성 비염과 비슷한 증상입니다. 또 비옹은 코 안의 공기 흐름이 막힌 상태를 말하고요. 비부는 재채기를 자주 하는 것으로 가려움증과 맑은 콧물, 또 코 속의 건조함이나 코막힘 등의 증상이 보통 함께 나타나는데요. 현대의학적으로 말하자면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취는 코에서 냄새가 나는 현상인데요. 코 점막과 골 조직에 위축이 발생하여서 생기는 위축성 비염과 비슷합니다. 그냥 코 막히는 건데 놔두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비염은 오래 방치할수록 축농증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고통스러운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매우 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염 치료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비염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생활까지 개선해 나가면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비염에는 완치가 없다더라고요. 네, 하지만 비염에 좋은 치료법과 또 음식 섭취와 생활 관리를 꾸준히 해주게 되면 비염 증상을 안정화시켜주고 재발을 막아서 더 이상 비염 증상이 관리가 힘들지 않게 되어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는지 빨리 알려주세요. 비염 치료법에는 환경요법과 약물요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요법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법을 병행을 해야 비염 완치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환경요법은 비염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제거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곰팡이균, 또 반려동물의 털이나 타액, 벌레 배설물 등이 비염 증상을 악화시키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 물질들을 제거해주고 실내 습도를 50%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목과 코 안에 점막들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요.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늘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염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 약침과 한약, 그리고 뜸, 또 투나요법, 배농 치료요법 등을 활용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죠? 네, 첫 번째 침을 설명드릴 건데요. 몸 안에 열이 가득 차게 되면 코 안에 염증 반응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럴 때 혈자리에 침을 놓아서 막혀있던 기를 순환시켜주면 마치 방 안에 고였던 습기와 열기가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듯이 몸의 기운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침이 잘 안 듣거나 또 한약이 잘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제된 한약재를 액체로 만들어서 비염과 관련된 혈자리에 투여하는 약침을 처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침 치료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물요법인 한약이죠. 한약은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또 몸속에 고인 습기와 열기를 빼주고 그러한 한약재를 활용해서 비염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시켜 줍니다. 또 세 번째로 뜸 치료가 있는데요. 뜸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요. 또 기가 잘 흘러야 면역력도 생기고 비염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비강 내부의 점막 기능들이 정상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배농요법이 있는데요. 배농요법이란 염증에 좋은, 특히 비염 증상에 좋은 한약재를 고아 만든 약물로 비강 내 점막에 흡수시켜서 바로 코 안과 부위동에 고여있는 염증성 노폐물을 코 밖으로 배출시켜 주어 염증을 완화해주는 비염 치료 방법입니다. 혼자 해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네, 있죠. 비염에 도움되는 바로 혈자리 지압법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가 꽉 막혔을 때 양쪽에 콧방울 옆 바로 1 내지 1.5cm 정도에 위치한 혈자리가 바로 영향열인데요. 이 영향열을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면 도움이 됩니다. 압력을 눌렀을 때 바로 느낌이 가장 강하게 오는 것을 한 번 할 때 한 30번 정도 지압을 해주면 바로 코막힘이 뻥 뚫리는,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염은 환경과 원인물질, 또 위생 상태나 자세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염에 좋은 치료법과 음식 섭취, 또 지압 등의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비염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비염에 좋은 음식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비염 증상 완화에는 첫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하고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의 경우에는 몸의 면역 상태와 매우 연관이 높기 때문에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면역력과 건강을 좋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첫 번째, 생강이 있습니다. 생강에는 비타민C와 마그네슘, 쇼가올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바로 히스타민 분비와 작용을 억제해 주어서 항알레르기에 도움을 주고요. 또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우리 몸에 들어온 차가운 기운을 밖으로 내몰아 주어서 비염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 항염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코 속의 염증이라 불리는 비염에 좋은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대추인데요. 이 대추에는 비타민 A부터 B, C, 사포닌,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요. 코 속 점막의 염증을 진정시켜주고 또 코 점막의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혈액순환을 도와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속의 발암물질을 흡착하는 해독 기능까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작두콩이 있는데요. 작두콩에는
콩카나빌린 A라는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또 일반 콩에 비해서 비타민 A, B, C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항염 작용이 뛰어나 가래나 기침 등의 비염과 축농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어서 피로 해소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냥 씹어 먹으면 되나요? 그냥 씹어 먹는 것보다 우리 몸의 소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 차로 응용해서 마시면 좋은데요. 생강은 차로 끓였을 때 알싸한 그 향과 맛이 거부감을 조금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된 꿀을 첨가해서 마시면 더 마시기도 편하고 효과도 더 배가가 됩니다. 대추도 생강처럼 차로 끓여 마시면 우리 몸의 긴장을 완화해주는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손발이 찬 편인 경우에는 계피가루를 함께 넣어 마시면 혈액순환이 좀 더 되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화차라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린 백목련 꽃차입니다. 이 신이화는 여러 가지 맛 중에서 매운맛을 특히 품고 있는데요. 이 매운맛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내의 차가운 기운과 풍 때문에 생기는 코병, 또 코 속의 코막힘 증상과 염증을 완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차로 마셔주는데요. 이때 뜨거운 물에 신이화차를 한 2-3개 잎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김을 코 안에 조금 쐬어줘서 코 속의 점막을 좀 촉촉하게 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피해야 하는 음식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특히 카페인이 함유된 초콜릿이나 커피는 혈관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요. 또 비염을 악화하는 성분이 함유된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도 되도록이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먹는 음식만 잘 신경 써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비염 증상을 많이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분을 섭취해서 코 속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생강차나 대추차, 또 작두콩차나 신이화차를 코로 김을 쐬주면서 하루에 1-2잔씩 자주 마셔주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비염에 걸리는 원인과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지만 그 짧은 기간의 치료에서 완치하기는 어려운데요. 비염의 원인과 증상을 이해를 하고 꾸준히 관리를 해준다면 비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비염 치료의 첫 걸음은요, 비염을 발생시킨 원인 물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어서 전문 한의사에게 본인에 맞는 치료 방법들을 처방받으면서요, 여러 가지 환경과 식습관만 개선을 해도 비염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